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TSM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반도체에 아문을 들이고 있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계된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두 번째 대규모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외신의 보도였습니다. 이 TSMC는 지금 애리조나에서 5나노 팹을 짓고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나온 팹은 3나노 팹입니다. 이 투자 규모도 120억 달러로 첫 번째 팹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위치도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부 반도체 공장 옆에 최첨단 칩을 또 짓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효과도 나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에는 이번에 짓고 있는 그 TSMC 팹뿐만 아니라 인텔 팹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고 TSMC가 몸이 달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SMC의 입장에서는 최근 16나노 칩이긴 하지만 미디어텍이 인텔과 계약을 통해서 칩을 미래에 만들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인텔은 유럽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팹을 확장하면서 TSMC에만 칩을 맡기는 데 따른 팹리스의 불안감을 칩 물량 수주로 이어가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삼성도 이 공식 행사 등에서 임원들이 내놓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이 TSMC를 뺀 제2의 옵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TSMC에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팹을 미국에 더 짓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애플, AMD 등 TSMC의 최대 고객은 TSMC에만 거의 칩을 맡기는 그야말로 진성 고객들입니다. 애플은 100%고 AMD도 거의 100%에 준하는 물량을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런 팹리스들이 파운드리 이원화 압박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첨단 팹을 짓는 데는 이런 말 못할 사정이 녹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TSMC의 팹 및 그 고객 분포를 보면 이 TSMC의 이런 우려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TSMC에서 미국 고객의 비중은 65%에 육박합니다. 중국 고객은 17%, 대만 고객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중국과 대만 팹리스를 합쳐도 30%가 채 안 됩니다. 미국과 유럽 고객이 70%가 넘는다는 뜻인데요. 이 중 돈이 되는 7나노 이하 첨단 고객은 10중 8구가 미국 팹리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장칩이 대부분이죠. 고객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생산 라인은 철저히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TSMC 매출의 96%는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특히 TSMC의 16나노 이하 고급 프로세서 노드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그 5나노 공장으로 지금 짓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팹이 계획대로 2024년에 실제 가동이 된다면 16나노 이하 노드 가운데 최초로 해외에서 가동되는 팹이 됩니다. 그만큼 TSMC의 대만 의존도는 절대적인데요. 바로 이 점을 인텔의 팹 결승을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TSMC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 TSMC는 월간 기준 웨이퍼 10만 장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기가 팹을 4개 갖고 있는데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이 3나노, 5나노, 7나노의 고급 공정 노드를 사용하는 팹인데요. 높은 효율성과 높은 마진을 자랑합니다. 이런 팹 클러스터를 단기에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 난징에 있는 그 TSMC의 16나노 팹과 2024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5나노 팹은 월 2만 장 규모의 메가 팹에 불과합니다. 공정 노드나 규모 모두 기가 팹에 크게 뒤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 난징 팹의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6나노를 넘어서 더 발전된 노드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그 첨단 팹은 다 대만에 있는데요. 이걸 TSMC가 미국으로도 일부 옮기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칩이라도 다른 파운드리, 삼성이나 인텔 등에 빼앗길 경우에 그 작은 물량이 불쏘시개가 돼서 더 큰 물량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TSMC가 단도리를 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그 TSMC 움직임 때문에 대만 내부에서도 호국 신산 TSMC를 잡아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일고 있기도 합니다. 이 TSMC가 미국에 팹을 지을수록 대만은 전략적으로 외로운 섬으로 고립될 수 있게 TSMC를 대만에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것도 첨단 팹 위주로 대만에 묶어둬야 미국 그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도 대만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 강박관념이 대만 정치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TSMC는 칩 불황기라는 내년인 2023년에도 이 400억 달러가 넘는 자본 지출에 나섭니다. 그 거시경제 악화와 칩 공급 가인 가능성에도 TSMC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결국 그 삼성을 의식한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삼성은 쉘 퍼스트라는 새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주문을 받고 생산 시설을 지었다면 그 앞으로는 선제 투자를 통해서 생산 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이죠. 삼성은 이 전략을 통해서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올해인 2022년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그 TSMC 물량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TSMC 입장에서는 삼성의 그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긴장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해서 탈피해서 사업을 다각하고 여차하면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공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주 가격 등을 활용해서 팹리스를 더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외신도 TSMC가 그 경쟁사인 삼성 파운드리의 공격적 자본 지출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TSMC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줘서 칩 제작 가격을 계속 올려서 팹리스에 통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결국 그 TSMC 고객을 낚아채야 와야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파운드리 고객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 파운드리 파트너를 바꾸려면 설계 툴 교체부터 시작해서 제작 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팹리스로서는 이 같은 칩을 두 개의 파운드리에 동시에 뿌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같은 칩을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제작한 칩을 만들게 되면 칩 간의 성능이나 소비 전력, 수율 등에서 다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으로서는 삼성만을 믿고 칩 물량 전부를 맡겨줄 수 있는 팹리스가 필요한데요. 이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결단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0년 뒤 2위 파운드리가 되기를 원하는 인텔과도 싸워야 합니다. 삼성은 1위가 되겠다는 것이고 인텔은 2위가 되겠다는 것이죠. 인텔은 이 TSMC보다 미국, 아일랜드, 독일에 팹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 골고루 팹을 분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삼성 TSMC보다는 전략적 이점으로 이런 것들이 포지셔닝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딛고 삼성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